네, 마켓포인트 이어가겠습니다. 하재두리 전문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 포인트 얘기 짚어보면서 오후장 전략까지 짚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오전장 포인트 함께 보시죠.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지표와 실적이 방향타. 두 번째는요, 외국인 선물 매수, 에너지가 강한 곳에 주목을 하자입니다. 세 번째는요, 지금 현재 대표적으로 증권업종 상대적인 강세 흐름에 주목하자입니다. 네, 전문가님 지금 보니까 첫 번째 포인트부터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 꾸준히 나왔던 얘기고요. 지표라면 간밤에 나왔던 이 미국 지표들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판단을 해야 될까요? 일단 지표와 실적이 방향타인 건 뭐 당분간에 계속 그럴 겁니다. 실적 시즌이니까. 근데 그 실적이 호전된 종목이 강세를 보이는 것도 최근 들어 나오는데 사실 이제 지표에 대해서는 그 베이지북 내용이 발표가 됐잖아요. 그거 하고 또 뭐 주택지수, 그다음에 또 생산자 물가지수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됐는데 베이지북 내용을 먼저 잠깐 좀 짚어야 되죠. 이 큰 흐름이니까. 이 베이지북이라는 건 뭐 대단히 큰 의미를 내용은 가지고 있는데 왜 베이지북인지 혹시 아세요? 왜일까요? 모르고 있었어요. 이 베이지북 발표하는 책 그 카바가 베이지 색깔이에요. 별 의미는 없죠. 우리나라 그린북과 같은.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베이지북입니다. 이 베이지북에는 전체적인 흐름이 들어가 있는데 네. 미국 경기가 전 지역에 걸쳐서 괜찮아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특히 뉴욕하고 시카고를 포함해 5개 지역은 조금 더 괜찮아졌고 나머지들도 보통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 근데 매번 이렇게 나와요. 애매하게 나오는데 그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경기가 호전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건 어제 그제 이제 옐런 의장이 경기가 호전되면 뭐 이제 정책을 좀 바꾸겠다 이런 얘기했던 것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기가 호전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시장이 반응할 수 있는 조건을 이제 이 베이지북이 만들어 줬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그 미국의 그 주택 지수가 53으로 나왔죠. 지난달에 49였는데 뭐 주택 지수가 한 번 좋다 해서 갑자기 뭐 주택이 잘 팔리고 부동산이 화랑이고 이런 건 아닐 겁니다만 시장이 또 그런 것들이 올라갈 때는 재료화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상승했는데 실적이 바로미터다라 한 것은 뭐 당연히 뭐 인텔이라고 하는 종목에서 이렇게 확인되고 있는데 인텔이 실적이 좋게 나왔거든요. 인텔 실적이 좋게 나오다 보니까 무려 9% 이상 올랐습니다. 폭등이죠. 뭐 큰 폭으로 올랐었는데 반대로 실적이 나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1.9% 하락했어요. 여기 지금 인텔에 대한 그 차트를 올려놨는데요. 거의 뭐 한 달 이상 머뭇 횡보 국면에서 진행되다가 아주 갭상승으로 긴 장대 양선을 만들었는데 어저께 그저께 실적 발표된 종목들도 오르긴 했지만은 윗꼬리가 길었잖아요. 근데 얘는 윗꼬리가 거의 없이 쭉 끌어올린 상태로 마감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역시 실적이라고 하는 것이 IT 종목이 훨씬 더 금융주보다는 시장 반응 강도가 크다. 뭐 이런 부분을 보여주는 지표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그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나죠. IT주 그리고 부품주까지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있어서면 좀 더 연장선상을 기대해봐도 괜찮은 건가요? 제가 볼 때는 그 최근 들어 이제 계속 그 IT 종목을 좀 주목하자는 말씀 여러 번 드리는데 실적이 똑같이 좋아도 시장에서 반응되는 건 금융주는 조금 뜨뜻미지근하고 반대로 이 IT 종목은 상당히 또 뜨겁게 반응하는 그런 게 우리 이제 시장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쪽 방면으로는 좀 당분간 주목을 좀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이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 꾸준히 좀 주목을 하자는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오늘 장에서 매수 좀 강하게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상당히 중요한 지표가 여기에 있는데요. 네. 오늘 제가 이 외국인 매매된 부분을 뭐 장 시작하고 나서 캡처를 잠깐 떠났는데 뭐 순매수로 이제 방향은 만들었어요. 요게 이제 표시한 부분, 제가 파랗게 감싼 부분, 요게 이제 외국인 그 선물 매매를 얘기한 거고, 요 밑에는 주식 선물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왜 중요하냐면, 어저께도 순매수, 그저께 순매수가 올 들어 가장 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순매수가 가장 컸는데 이틀 매수니까 외국인이 와, 이제 사나보다 라고 볼 수는 없어요. 적어도 3일, 4일 가야 되는데, 지금 또 이제 7월 달이잖아요. 5월 달 거 다 또 잊어버리셨을 거라고요. 근데 5월 달에 우리 시장이 분명히 강하게 올랐습니다. 주 초에. 월 초에 강하게 올랐는데 여기 지금 제가 화면 올려놨는데 여기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올라간 요 시점의 매수 주체가 누구였냐. 프로그램이 아니고 외국인 매매 중에서 선물 시장의 매수가 연속성을 보이면서 지수를 끌어올렸거든요. 분명히 여기 보시면 이거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분명히 급락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V자 상승으로 돌아섰을 때 매수 영향력이 또 시장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게 뭐였냐. 이 당시에 영향이 큰 게 바로 선물 시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물 시장의 움직임이 그만큼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돼 있습니다. 급락해서 돌아서든 횡보 내지는 안정감 뒤로 돌아서든 중요한 것은 외국인의 선물 매매가 중요한데 어제 그제 선물 매수가 이루어졌으니까 오늘 매수 규모가 확대되거나 또 그 연장선상하에 있다면 시장의 방향성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의 기본은 갖춰지는 걸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외국인 선물 매수 꾸준히 좀 지켜보면서 좀 대형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코스피 시장 본다면 일단 지금 자체 흐름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좀 소형주와 대형주가 차이가 좀 있었는데 오늘 장에서도 역시 대형주가 강하지만 소형주도 나쁘지는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대형주와 중소형 그리고 소형주까지 흐름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게 제가 화면 이거 잠깐 좀 보시면은 네. 9시 10분 현재예요. 이게 9시 10분 현재인데 대형주가 12.54% 거래 비중이고요. 중형주 10.43%, 소형주가 73.95%입니다. 보통 소형주가 강세를 띠기 위해서 한 85% 정도까지도 거래 비중이 늘어나고 중대형주는 단자리 숫자로 거래 비중이 나오거든요. 근데 아침 시작하고 나서 이렇게 진행됐다는 것은 지금 뉴욕 증시의 상승 또 외국인의 선물 매수 이런 부분하고 소형주가 커플링 되는 경우는 드물죠. 그렇다면 결국 대형주 쪽, 중대형주 쪽으로 에너지가 몰려가고 있는 부분. 최근 들어 거래가 3억 주로 올라서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것이 포지티브한 쪽으로 이 바로 대형주 쪽에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IT 강세하고 대형주의 상관도는 밀접합니다. 그런 모습이 오늘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면은 아마도 실질적으로 대형주 쪽에도 이제는 그 적극적인 관심을 좀 갖고 주목을 좀 하셔야 될 시점에 상당히 좀 들어서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초부터 강조를 또 해주고 계십니다. 네. 이와 함께 짚어볼 상대적인 오늘 장에서의 이 대표 업종이라고 봐야 될까요? 증권 업종이 어제 장에서 좀 많이 밀렸거든요. 오늘 장에서 다시 한번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 기술적 반등을 나서고 있는데 이런 증권 업종의 강세는 어떤 의미로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증권주가 아침 나절에 혼자 1% 올랐어요. 지금 2%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업종 지수가 2% 오르면 많이 오른 거거든요. 그럼 증권 업종이 왜 오르느냐? 네. 지금 현재 우리가 2,000포인트를 넘어서 있는데 그동안엔 2,000포인트 오면 밀리고 했는데 이걸 제가 잠깐 차트를 보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종합지수를 보시게 되면은 이게 종합지수인데요. 종합지수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좀 지워야 되겠네요. 아까 본 거니까. 이건 좀 지우고.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가 지금 2000 요 사이거든요. 우리가 많이 머뭇댄 게 거의 3개월 이상. 이렇게 머뭇댔는데 이게 만약에 밑으로 흘러내리면 시장은 또 상당히 어려워지니까 증권주가 갈 수 있는 핑계거리가 없어요. 근데 지금 현재 거래가 3억 주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수 2,000포인트 위로 올라간다면 또 뉴욕 증시가 경기가 좋아질 거라는 빌미하에 움직인다면 증권 시장 자체는 그런 것이 상당히 빨리 와닿는 그런 조건이거든요. 그럼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 뭐가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있는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이렇게 024. 이게 지금 증권 업종이 고점을 치고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고점을 치고 나가면서 사실상은 시장 반응, 그러니까 시장 지수가 움직이는 것과 상관도를 높게 가져가는 그러한 종목, 섹터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게 증권주의 상승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기대감, 증권주에 반영이 되면서 오늘 장에서 2% 넘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포인트를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후장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어떤 종목에 유념해서 봐야 되는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경제정책 관련 종목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2분기 영업이익 증가 예상되는 종목입니다. 세 번째는요, 지수 조정 시에는 내수 소비, 중국 관련주 매수에 나서자.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보니까요, 실적 얘기가 두 번째 포인트에 나오고 있고, 또 이와 함께 어제 짚어주셨던 중국 관련주도 얘기를 해주셨고요. 네. 첫 번째 포인트가 경제정책 관련해서 종목을 가져오셨습니다. 어떻게, 어제 내각이 출범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관련 종목들 어떤 쪽으로 수혜가 좀 클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일단 이게 내각이 출범했으니까 네. 보통 언제 어디나 마찬가지 처음에는 뭔가 좀 막 하려고 하는 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정책도 막 세우고 그게 될지 안 될지는 시간 가봐야지 알겠습니다만. 네. 근데 지금 정책을 세우면서 중요한 것이 기업 측에서 별로 안 좋을 거예요. 기업들이 최근 들어 돈을 이제 많이 현금으로 보유해서 소위 이제 유보율을 가지고 있는데 너네 유보율 많이 가지고 있으면 세금 때리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유보율을 배당을 통해 주든지 돌려서 시장에 활성화시키는 기반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은 거기서 찾겠다 이런 의도가 있거든요.
사실 이게 뭐 다른 나라도 진행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는 한 이런 세금은 좀 없는 걸로 아는데 어쨌든 뭐 정책적인 면이 우리 증권시장에 그런 경우가 있죠. 정책에 반하지 말아라. 그런 것처럼 정책이 그리 간다면은 그쪽에 관련된 종목은 증시에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당을 늘리겠다. 배당을 늘려서 유보율을 빼내겠다. 이렇게 된다면은 SKC나 뭐 현대글로비스나 CJ제일제당이나 여기에 부합되는 종목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 종목군들은 정책적인 면이 계속해서 초반이니까 강하게 어필되면은 반응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 접근해 주는 게 중요하고 또 내수 활성화를 시키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내수 관련 종목 중에서 어떤 게 좋겠냐? 당연히 뭐 롯데쇼핑이나 현대백화점 또 뭐 이마트나 또 GS홈쇼핑 이런 쪽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는데 이 내수라는 것의 의미가 중국도 내수를 지금 강하게 키운단 말이에요. 우리도 내수를 좀 어필시키려고 하고 있고. 근데 접근하는 종목은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뭐 단적으로 보면 중국 내수는 어제 말씀드린 메일유혹 같은 게가 어필된다면 우리는 사실은 이 유통업종에 훨씬 더 의미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서 정책 수혜주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죠. 네, 어제 메일 유업 얘기를 또 해주셨어요. 이와 함께 좀 내수 소비주 얘기도 해주셨는데 유통주 얘기를 또 해주셨고요. 또 건설주가 대표적인 경제정책 수혜주로도 그렇죠. 꼽히고 있잖아요. 이쪽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건설주를 제가 쏙 빼놓고 말씀드린 거는 네. 건설주가 당연히 지금 뭐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미 상당 부분 건설주가 올라가 있어요. 올라가 있다는 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많이 사놓은 저가에 사놓은 사람들이 아무 때나 팔 수 있는 잠재 매도세가 존재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껄끄러워서 제가 부로 건설주에 대한 언급은 좀 빼버렸습니다. 기대감이 선 반영된 부분이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하나 더 여쭤보면 은행 섹터도 굉장히 좀 수혜를 입을 거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쪽 분야는 좀 힘들까요? 근데 만약에 금융주가 올라가는데 지금 증권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여기에 은행주, 보험주 동시에 다 올라가면 이건 소위 화랑장입니다. 화랑장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3억주 거래로 그런 장이 진행되기는 좀 여의치는 않아 보여서 물론 롱텀으로 본다면은 은행주도 관심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 상태에서 그래도 나한테 직접 와닿을 수 있는 그런 그 시기 안에서 움직인다면은 은행주보다는 증권주가 좀 낫지 않을까 해서 역시 그것도 금융주 섹터에서는 증권주만 말씀드린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와 함께 2분기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예상되는 그 종목에 주목하자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좀 찾기가 어려워요. 오늘 또 뭐 KTNG랑 금호석유랑 실적 발표에 나서고 있는데 어떤 종목 위주로 좀 관심을 갖고 계세요? 일단 매출이 증가되기만 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는 말씀 여러 번 드렸어요. 네. 매출이 증가되는데 수익은 없다. 그러면 매출 증가 그거 다 외형적으로만 난 의미가 없잖아요. 제가 네 가지 섹터를 좀 분류해 봤는데요. 전기전자 쪽에서는 LG전자가 아마 영업이익이 증가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전자 쪽에 대한 부분에서는 삼성 SDI나 LG전자 뭐 이런 부류를 좀 주목해 보시는 게 좋고 증권업종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이 중에서는 시장이 좀 현 상태로 2,000포인트 위로 쭉 올라가는 모습이 된다면 대우증권이나 삼성증권이 거기에 부합되는 실적이 호전될 수 있는 왜냐하면 증권주는 워낙에 실적이 나빴어요. 나빴기 때문에 조금만 좋아져도 상대적인 어드밴티지가 강화될 수 있는 기저효과를 기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겠고요. 건설주에서는 삼성물산이나 대우건설 같은 경우가 또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질만 하고요. 그다음에 종합상사에서는 현대상사나 대우인터내셔널 같은 종목도 2분기에 아무래도 이제 그 영업이익이 증가될 수 있는 종목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중에서도 또 대형주 쪽으로 좀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좀 전략적으로 살펴봐야 될 종목도 짚어봤고요. 지금 현재 증권주의 강세를 통해서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후장 전략에 참고를 해주시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재누리 전문가와 마켓포인트 함께했습니다. 마켓인사이드 1부 마무리 지을 시간입니다. 오후장에서 또 많은 고민이 있으시겠죠? 장 마감 후 오후 4시에는 종목 카운슬러가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립니다. 미리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02-2128-3388번으로 지금부터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광고 보고 2부로 오겠습니다.